예, 안녕하십니까. 선재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 2014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비밀 문서를 해제한 건이 있는데, 이 비밀 문서 해제된 내용에 대해서, 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A Personal Assessment of 김대중이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는 주제로 어, 그 서울에 있는 우리 그 미국 대사관에서 1985년도에 2월달 2월 22일 아침 7시에 보낸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로 즉각적으로 보내는 뭐 그런 문서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그 수많은 이런 글들이 이게 마치 뭐 러시아어 같죠? 이게 암호 그 체계에 따른 어떤 암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서울 1762라고 매겨져 있는 이거는 이제 1762번째의 문서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만 이제 저희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서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확인이 되는데 2014년 11월 13일 날 디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 해제가 그 해제가 된 거고요. 암호래 저기 저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권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제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건데 이거 사실 무슨 뜻인지 저는 뭐 봐도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여기저기 회신을 했더라고요. 도쿄로도 빨리 보내라. 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워싱턴 DC도 뭐 먼저 보내야 된다. 뭐 거기 담당자들인 것 같아요. 뭐 어디로 보내라. 호놀룰루로도 먼저 보내야 되는 거다. 뭐 여기 보면 부산 쪽으로도 보내라는 얘기가 있었고, 부산. 그래서 어떤 연관된 그런 이 기관에 이렇게 회신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이런 정보들을 이제 남겨 놓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1762년이면 이게 이때는 뭐 병인양요, 신명요 이때도 아니고 아예 처음에 언제죠? 그 뭐 병자호란 조금 끝나고 나서 막 그럴 텐데 아니 이때는 미국인들이 여기 없었는데 이게 뭔가였어요. 이게 1762년이 아니라 여기 삽 1762라는 걸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 1762번째의 문서였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아마 그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했던 문서의 그 컨피덴셜에 해당되는 문서가 아닐 거라고 그냥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전문가 연구자들이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아실 텐데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문서가 좀 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보자고 하는 이유는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85년도에 미국은 그 과연 어떻게 그 김대중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아니던 시절에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미국은 김대중 선생님을 어떻게 그 파악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제 그 1980년도에도 분명하게 이런 자료를 남겨놨더라고요.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이제 10개, 이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게 4장밖에 없어요. 4장밖에 없는 그 최종적으로 이제 11번, 11번으로 끝나가는데 같이 한번 무슨 내용이 있었나 한번 뭐 저의 생각도 좀 곁들여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이게 그 오픈된 문서니까 뭐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10년 전의 문서니까 10년 전에 오픈이 됐던 거고 이미 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분이니까 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뭐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여기 이제 이런 부호가 이게 뭘 의미할까가 저는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이게 컨피덴셜이 이제 없어졌다, 이제 컨피덴셜이 해제됐다, 그래서 이렇게 C 해놓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컨피덴셜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컨피덴셜 아니다라고 한 줄 딱 긋고 이제 그냥 서울 176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궁금하죠. 그리고 이런 그 번호들은 이거 도대체 뭘까? 예. 예, PGOV, 뭐 OEADR, PINR 이런 게 이제 예, 태그가 붙는다는데, 예, FO라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일까? 뭐 이런 게 더 궁금하긴 하죠, 사실. 아무튼 이제 이 Summary and Introduction에서 이제 이런 어떤 요약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데, 마스터풀 롤 플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옛날에 타자기로 타이핑했던 문서라서 이 행렬을 읽지를 못해서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다 끊겨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잡티가 있는 그런 종이에 이런 것들이 특수보호로 막 나와요. 그래서 일일이 타자를 쳐갖고 제가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 예, 구글 번역기 돌려서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 이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구글 번역기에 이제 도움을 이제 받아서 이제 한 건데, 예, 이게 알파벳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은 이제 마스터풀 롤플레이였다. 아주 상황극을 잘하는 마스터급의 연기자였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EMBOFF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엠버프. 그래서 저는 혹시 엠버프 대선님이 뭐 쓴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도 굉장히 이런 알파벳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타자로 친 거라서. 근데 알고 봤더니 EMBOFF에서 엠버프, 그러니까 엠버스에 근무하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officer이라고 해서 엠버프라고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이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버프, 그러니까 이 미국 대사관 직원의, 예, admittedly subjective reading,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그것도 주관적인, 예, 주관적인 해석이다, 리딩이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거라고 이제 밝히고 있지만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만났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게 의미가 잘못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냥 김대중이라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김대중과 많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그런 어떤 이런 걸 했었고, 이런 결과를 내리기까지 이제 also rooted, 예, 근거를 갖고, 예, inextensive dealing,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이고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 그런 한국인들과, 그리고 years of watching 김대중 from after.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85년도니까 아무튼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힘을 많이 받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관찰하고 주변의 한국인들과도 이제 관련 정보를 얻어가면서, 예,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대사관 직원 한 명의 어떤 주관적인 이런 해석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이게 어쨌거나 대사관에서 미국 워싱턴 DC를 보내는 비밀 문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미국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제, 보셔도 이제 무방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훗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밝혔잖아. 그 대사관 직원의 그 서브젝티브 리딩이잖아 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기 비밀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if accurate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F자 같아 보이는데 E자예요. 예. 만약에 이거 정확하다면 예.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여지를 두는 건데 저는 accurate 정확한 분석이었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f가 아니라 그냥 accurate한 이걸 accurate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아무튼 accurate인지 아무튼 예, accurate한 분석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다음 내용들을 읽으면. 근데 아무튼 이 미국 대사관 그냥 우리가 이 엠버프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엠버프 씩해서 예, 분석한 거라고 이렇게 그냥 이것도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예. 아무튼 이 엠버프 씩해서 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김대중 선생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연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그 대본을 읽고 있는 것 같다. 예, 어떤 대본이냐면 그가 스스로 이제 김대중 선생이 스스로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은 예, 예, 의인화한 거죠. 예. 이게 personification이라고 해서 의인화라는 뜻인데 제가 이 단어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 알파벳부터 확인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 personification of God. God이 아니라 굿이죠, 굿. 이게 오타인 줄 알고 뭐 신적화하는 줄 알았는데 선한 사람 of good이라는 자기 자신이 이제 선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의인화하고 여기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프레지던트 춘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CHUN이라고 적더라고요. 전 시성 같은 경우는 이제 JEON으로 쓰지 않나요? 근데 이 당시에 85년도에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분들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전을 이제 CHUN으로 표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김대중은 일단 이런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드라마의 이 대본을 쓰고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마치 이제 악마화하면서 이런 어떤 액팅 아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있는 거죠. 만약에 should the 그러니까 US government의 약자입니다. 이게 USG예요. Should the USG become an actor in his drama, its options will be gradually narrowed to a choice between one or the other.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를 미국이 만약에 김대중의 드라마에 출연을 한다면 이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gradually 점진적으로 이렇게 narrowed 줄어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between one or the other 이라는 어떤 이런 우리도 딜레마가 이제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보고를 한 굉장히 유능한 엠버프 씨죠. 엠버프 대사님이시죠. 그래서 이 엠버프 대사님께서 일단 이렇게 소개를 마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봤을 때, 야 이거 김대중의 이 드라마에 우리가 놀아날 거냐, 아니면 주도할 거냐, 결국에 이제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